자, 5주차 왁싱 수업 2차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왁싱의 살롱에 대한 위생적인 내용과 왁싱 우리가 어느 정도 실습도 조금 한번 해보긴 했는데, 그런 왁싱에 사용하는 기구에 또는 도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하나하나씩 짚고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왁싱 살롱의 위생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페이지 94페이지 교재 참고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왁싱 살롱 안에서의 실내 위생에 대해서 한번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용 제품은 무조건 일회용, 어, 고객 한 명에게만 시술할 때 사용하도록 합니다. 기구와 도구는 매 사용할 때마다 소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소독을 해주시는 게 맞고요. 소독한 기구하고 소독하지 않은 기구는 당연히 분리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실내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0도를 유지해 주시고요. 실내 적정 습도는 40에서 60%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살롱 안에 환기를 수시로 실시해 주시고요. 냉난방기 환기구도 자주 청소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는 실내 위생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왁서의 위생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마찬가지로 교재 94페이지와 95페이지 내용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왁서가 뭐냐? 자, 왁서란 신체에 불필요한 털을 위생이나 또는 미용적으로 그런 목적으로 예쁘게 일시적으로 왁스를 사용해서 제모를 해주는 그런 사람, 전문적인 지식하고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왁싱을 시술을 해주는 시술자, 전문가를 왁서라고 합니다. 자, 왁서의 위생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왁서는 항상 전신을 청결하게 하고 단정하게 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위생 개념이 아무래도 좀 뛰어나야 되는 파트다 보니까 그런 복장까지도 청결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왁싱 관리할 때는 일회용 장갑을 반드시 착용을 합니다. 소독되지 않은 물건을 만졌을 때는 장갑을 교체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고객을 맞이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시고요. 청결한 유니폼, 깨끗한 마스크, 장갑이 뚫어지지 않도록 네일 아트도 과하게 시술을 하시게 되면 장갑이 뚫어져서 감염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 장갑이 뚫어지지 않도록 네일 관리도 잘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왁싱 도구와 소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든 도구는 사용하기 전후 매번 반드시 소독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 털을 제거하기 위해서 쪽집게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사용 전후로 반드시 소독을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일회용 도구는 반드시 일회용이기 때문에 한 회만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온장고, 자외선 소독기 같은 그런 기구들은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전기 코드를 분리하시고 깨끗하게 청소 후에 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폐기 제품은 당연히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사용하시고요. 가위나 쪽집게 같은 메탈 제품은 70% 알코올에 20분간 이상 담궈서 1차 소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차 소독을 하고 메탈 제품 같은 경우는 알코올 소독을 먼저 하신 후에 자외선 소독기에 넣어서 2차 소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 정리제라던가 화장 솜을 넣거나 버즈를 넣어서 썼던 그런 바트류는 초음파 세척기에 넣어서 소독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바트류, 스파츌라 보관 바트나 멸균 거즈 바트를 말합니다. 자, 그런 바트류는 초음파 세척기에서 소독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소독의 그런 구비 조건에 대해서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소독의 구비 그런 기준으로는 당연히 인체에 독성이 없어야 됩니다. 인체에 독성이 없이 안전해야 되고요. 용해성이 높고 안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환경이 오염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여서 소독을 하셔야 되고요. 사용법이 쉽고 가격이 경제적인 그런 소독 제품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살균 효과가 매우 우수해야 되고요. 부식이나 표백이 되지 않는 그런 소독 구비를 조건을 가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왁싱을 할 때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기구, 그 다음에 재료 도구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재 페이지 106에서 108페이지를 참고하셔서 같이 보실게요. 먼저 왁싱 기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구 중에 일단 첫 번째, 웨건입니다. 자, 웨건은 재료를 정리하는 트레이를 말하는데요. 왁싱에 필요한 장비나 재료를, 도구를 정리해서 필요시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리 진열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동이 편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부드러운 바퀴가 달려있는 외건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왁서가 계속 시술하실 때 고객의 시술 부위나 그런 상태나 자세에 따라서 계속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외건도 이동이 편한 바퀴가 조용하고 부드러운 바퀴가 달려있는 외건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왁서 관리 스타일에 따라서 적합한 그런 외건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술용 침대입니다. 자, 시술 침대는 고객이 편하게 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고객이 편하게 누울 수 있어야 되고 너무 삐그덕 이런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높이 조절이 되면 더 좋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왁서가 편리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그런 베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미용 의자입니다. 미용 의자는 보통 보편적으로 메이크업 의자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메이크업 의자를 쓰시는 이유는 우리가 페이스 왁싱을 할 때 눈썹이나 볼감, 이마, 인중, 턱 이런 부위를 사용하게 되는데 고객이 그냥 머리를 가만히 기대지 않고 앉아있는 상태에서 시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고개가 움직일 수도 있고 등, 허리 부분이 계속 움직이면서 안정감 있는 자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시술을 받는 동안 편하게 기대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등이나 목이나 받침대가 있는 의자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메이크업 의자를 떠올리시면 되고요. 높낮이가 조절이 되면 더 좋습니다. 다음은 관리사 의자입니다. 자, 관리사 의자는 마찬가지로 이동이 편리한 바퀴 의자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시끄럽지 않은 부드러운 조용한 이동이 편한 바퀴가 달려있는 의자를 쓰시는 것이 좋고요. 관리사 정도에 따라서 등받이가 있는, 등받이가 없는 의자를 쓰셔도 무관합니다. 관리사가 고객 시술을 보다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정도의 의자면 되고요. 자, 바퀴 의자면 됩니다. 다음은 자외선 살균 소독기입니다. 자외선 살균 소독기는 메탈 제품이 사용이 되는 우리 뷰티 파트에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세팅하셔야 되는 소독기입니다. 자, 가위나 뚝배기 등 알코올 소독이 끝난 메탈 제품을 살균 소독기에 넣어서 우리가 그림 보시는 사진과 같이 배출되어서 소독을 하는 기계입니다. 살균력이 우수한 그런 파장이 있는 UVC 그런 파장이 짧은 자외선 소독기를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냉장고와 온장고입니다. 자, 왁싱 전에 고객 피부를 자극을 좀 덜 주게 하기 위해서
모공을 열어서 온스포를 사용을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온스포를 사용할 경우에는 당연히 온장고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왁싱 후에는 피부 진정에 쓰이는 모공을 열어줬기 때문에 모공을 닫아주는 아이스 쿨러라던가 진정 팩이라던가 마스크 시트 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차갑게 유지하면서 보관을 해주는 냉장고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조명을 우리가 제공하는 램프 또는 확대해서 보는 확대경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왁싱 시에 잔여 모가, 뽑히지 않은 모가 얼마나 남았는지, 그다음에 피부 상태는 괜찮은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확대경 또는 조명 램프를 쓰게 됩니다. 아, 너무 고객이 눈이 부시지 않을 위치에 세팅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시술 직전에 고객이 편한 자세를 취하고 시술 직전에 램프를 켜고 시술이 끝나면 램프를 끄고 고객이 눈이 부시지 않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합니다.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시술에 방해되지 않게 시술 직전에 끼시는 것이 좋고요. 왁싱 후에 잔모하고 잔여물이나 이런 걸 확대하기 위해서 돋보기 렌즈가 들어가 있는 확대경을 쓰시면 조금 더 피부를 확대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시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 보시는 것처럼 스탠드 타입도 있고요. 테이블에 고정하는 테이블형도 있습니다. 다음은 왁싱 워머기입니다. 왁싱 워머기는 왁스를 녹이는 기구인데요. 제조 회사에 따라서 온도나 이런 기능이 아예 다 다릅니다. 자, 제품 전에 설명서를 정확하게 숙지하시는 것이 좋고요. 워머기는 한 구 또는 두 구짜리가 있는 여러 종류의 디자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에서 123페이지까지 우리 왁싱 도구, 왁싱 시술에 쓰이는 도구에 대해서 설명한 페이지들이 있는데요. 같이 보시면서 설명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왁싱 도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킨 소독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스킨 소독제는 고객 시술 부위에 또는 시술자의 손, 소독을 우리가 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젤 타입이나 스프레이 타입이나 워터 타입이나 튜브 또는 솜 여러 가지 타입의 우리가 소독제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편리성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소독용 에탄올이 70% 이상의 그런 함유가 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소독력이 우수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클렌징 제품입니다. 클렌징 제품은 고객 시술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깨끗하게 위생적인 상황에서 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자, 메이크업을 하고 오신 경우에는 아이 메이크업과 립 메이크업을 지우게 되는 포인트 립앤아이 리무버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페이스 선크림이라던가 이런 모공에 조금 분비물이 좀 있어 보인다. 메이크업이 돼 있다. 이런 경우에는 클렌징 로션이나 크림, 오일, 클렌징 폼, 다양한 타입의 클렌징 제품을 선택하셔서 클렌징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고객 시술 전에 1차, 2차로 깨끗하게 클렌징을 시켜주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시술용 왁스입니다. 시술용 왁스는 소프트 왁스가 있고요. 하드 왁스가 있고요. 후가링 왁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타입이 캔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가루 비즈처럼 나오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란 코인 타입으로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왁서의 스킬의 그런 기술력이라던가 상황이라던가 선호하는 브랜드, 제품 브랜드라던가 이런 것들 다 고려하셔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왁스를 워머기에 넣어서 녹인 왁스를 끄는 적당량 떠서 시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스파츌라입니다. 스파츌라는 이렇게 우드 타입으로 되어 있는 제품, 일회용 제품이 있고요. 메탈로 되어 있는 소독해서 쓰는 메탈 제품이 있습니다.
A형, 중형, 소형, 사선형 여러 가지 모양과 크기나 넓이가 다양하게 스파츌라가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시술 부위나 시술자의 편의에 따라서 타입을 조절해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부직포 무슬림 천입니다. 자, 무슬림 천 이렇게 있고요. 부직포가 있는데 우리가 소프트 왁스를 우리가 시술해봤죠. 시술 수업을 해봤죠. 자, 그때 소프트 왁스를 사용했었는데 소프트 왁싱을 시술할 때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왁스를 도포한 다음에 피부에 부착을 해서 모를 제거하는 용도로 우리가 쓰이고요. 롤 타입의 이런 천이나 부직포는 굉장히 경제적이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커팅이 되어 있는 이런 천이나 부직포는 경제적이진 않지만 롤에 비해서 간편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직포는 우린 부직포 써봤죠, 수업 시간에. 부직포는 두께감이 있어서 초보들이 쓰기에 굉장히 편하다. 자, 무슬림 천이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 헝겊 같은 천도 있는데 그 천은 피부 자극이 굉장히 낮아서 좋지만 어, 좀 얇기 때문에 시술자가 스킬이 좀 많이 요구가 됩니다.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요구가 됩니다. 다음은 전처리 파우더입니다. 전처리 파우더 우리는 베이비 파우더, 탈컴 파우더를 썼었는데요. 왁싱 시 표면의 유분, 수분기를 잡아주고 피부 스킨 탈락을 좀 방지해주는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땀을 제거하고 왁스의 밀착력을 높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또는 털이 너무 누워져서 피부에 바싹 달라붙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털을 세우는 용도로도 쓰이게 됩니다. 다음은 오일입니다. 오일은 시술 전 왁스가 피부에 달라붙지 않도록 아주 극소량, 적당량만 도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부 자극을 최소화시켜 주는 거고요. 시술 후에는 왁스가 피부에 남아있는 그런 잔여물이나 잔여 왁스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용으로도 오일을 사용하게 됩니다. 과한 양은 시술, 왁스가 밀리는 경우도 있어서 시술을 방해받을 수 있고요. 시술 후에는 과한 양을 또 오일을 바르게 되면 모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양을 극소량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진정 젤입니다. 진정 젤, 알로에 수딩 젤을 떠올리시면 되고요. 시술 후에 피부가 좀 자극을 받아가지고 빨개져 있다거나 펌핑 현상이 있다거나 이러면 즉각적으로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수분을 태워서 피부 표면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진정이 필요한 부위에 화장솜에 도포를 해서 화장솜에 적셔서 올려도 되고요. 듬뿍 바로 도포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은 왁스 클리너입니다. 왁스 클리너는 왁싱 전후나 이럴 때 왁스를 쓰게 되면서 기구나 옷이나 바닥이나 이렇게 왁스 좀 잔여물을 남겨주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제거용으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워머기 청소용으로도 쓰이게 됩니다. 시술용 장갑입니다. 자, 모든 관리 시 당연히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장갑을 쓰시는 것이 맞습니다. 매회 교체를 해서 깨끗하게 일회용으로 쓰시는 것이 맞고요. 시술자의 손 사이즈에 맞게끔 사이즈나 재질이나 색깔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펜슬입니다. 디자인 펜슬은 우리가 디자인이 요구가 되는 헤어라인, 목덜미, 비키니 디자인, 브라질리언 요럴 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메이크업 화이트 펜슬 떠올리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시술 부위에 이렇게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라인을 따게 되는데 그 라인을 우리가 시술 전에 사전에 드로잉을 신체에 하게 됩니다. 뭐를 제거해야 되는 부위와 제거해야 하면 안 되는 부위의 경계를 뚜렷하게 드로잉해서 라인을 잡아주고 시술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실수 없는 그런 시술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부드럽게 발리기 때문에
쉽게 드로잉이 가능하고요. 손으로도 잘 지워지거든요. 쉽게 지워져서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눈썹 빗 또는 쪽집게를 뽑을 수 있습니다. 눈썹 빗 같은 경우는 요런 진짜 탐비처럼 생긴 빗이 있고요. 이렇게 스크루 브러쉬라고 하는 마스카라처럼 생긴 브러쉬가 있을 텐데요. 자, 두 개 다 빗어주고 결을 잡아주고 뭉친 부분을 정리해주고 하는 용도에 따라서 편하게 골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눈썹 결을 또는 뭉친 부분을 정리해주고 시술 전에 우리가 깨끗하게 결이나 뭉친 부분을 풀어줘야지 시술을 바람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관찰이 가능하도록 먼저 사전에 결이나 뭉친 부분을 빗이나 이런 스크루 브러쉬를 이용해서 펴주는 것이 맞습니다. 왁싱 후에 남아있는 잔여 모는 과하게 왁스를 도포할 경우 피부가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모는 쪽집게로 제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거를 쪽집게를 할 때는 피부 텐션을 주고 모가 난 방향으로 뽑아주는 게 통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가위하고 면도기입니다. 자, 미용 가위, 일반 헤어를 커트하는 가위 또는 눈썹 정리 가위, 면도기 바리깡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모의 길이가 너무 길어서 시술에 방해가 될 경우, 과하게 왁스에 양이 들어갈 경우에는 커트를 해주시면 되고요. 눈썹 정리용 가위와 목덜미 헤어라인 음모를 시술할 때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 정리하는 모의 길이를 정리하는 가위가 있고 눈썹을 정리할 때 우리가 눈썹 정리하는 그런 가위를 가지고 또 좁은 부위를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길이를 너무 짧게 정리하지 않도록 이런 푸띠나 이런 면도기를 바리깡을 쓰게 될 경우에는 길이가 너무 짧아지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도요, 쟁반, 작업 정리대. 자, 제품을 쉽게 손이 닿을 수 있게 외건에 세팅을 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조금 크기가 작은 제품들 같은 경우는 쟁반이나 바트를 사용을 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다음, 면봉, 화장솜, 물티슈, 키친타올. 키친타올이나 화장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이런 잔여 털이라던가 불필요한 그런 애들이 제거가 됐을 경우 좀 올려놓는 이런 잔여 털 같은 거를 올려놓는 용도로도 쓰이고요. 자, 소독을 하거나 진정제를 도포하거나 할 때도 화장솜을 쓰기도 합니다. 타월은 베드에 까는 용과 고객을 불쾌하지 않도록 가려주는 용, 그다음에 외건에 까는 용, 이런 식으로 타월 사이즈에 맞게끔 선택하시면 되고요. 고객이 옷을 탈의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용 치마 또는 일용 팬티가 있으면 좋습니다. 관리사는 가운 또는 앞치마를 사용해서 유니폼 위에 조금 더 제품이 튀는 경우를 방지하시는 것이 좋고요. 헤어를 깨끗하게 터번이나 밴드로 이마 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보일 수 있게 정리하는 것이 좋고요. 고정용 헤어 핀셋도 있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위생 개념과 왁싱에 쓰이는 기구나 도구들의 종류에 대해서 세세하게 좀 살펴보았는데요. 실습을 통해서 사용을 해봤던 도구지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고 나면 정확한 용도에 맞게끔 제품을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그 과제 주제는요, 왁싱의 정의에 대해서 교재 페이지 98페이지 참고하시면 좋고요. 기간 안에 글자 크기와 표지 제외 분량에 맞게끔 왁싱 정의에 대해서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5주차 이타시 수업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